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은 19강, 내가 그린 히말라야 시다 그림에 대한 해설 강의가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문제 풀어보라고 1시간 시간을 줬었죠. 그것에 대한 해설 강의입니다.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그 예전에 그 등교 수업 때도 진행을 하다가 온라인 클래스에서 마무리를 했었는데, 이 온라인 클래스에서 정리했던 이 전체적인 내용 있죠. 요것들을 잘 머릿속에 집어넣는 게 중요합니다. 중요한 점은 뭐였습니까? 서술자가 바뀐다는 거. 그래서 이 영의 서술자인 나, 백선규죠. 이 백선규라는 인물과 1의 서술자인 요 여학생, 요 둘의 차이점을 잘 구별하는 게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온라인 클래스 때 이 내용들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했던 친구들은 지금 잠시 강의를 멈춰두고 이 내용을 다시 한번 그 노트에 정리를 하시면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다른 친구들은 문제 풀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 같은 경우에는 그때 말해야 했을까? 아니 모르겠어. 이 작품의 처음 부분이 되겠네요. 처음 부분이 되겠고, 나도 나의 일의 이야기도 난 그림을 좋아해. 이 부분도 이 작품의 첫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이 글의 서술상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서술상의 특징을 찾는 문제는 이 글에 드러나 있는 글의 특징을 찾는 것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아라. 요거 주의하라 그랬죠. 적절한 것을 찾는 건지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는 건지 항상 주의해야 됩니다. 매 시험에서 한 문제씩은 꼭 이런 것 때문에 틀립니다. 자, 1번. 공통의 기억을 가진 두 명의 서술자가 등장을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두 명의 서술자는 맞죠. 0의 서술자가 있고 1의 서술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공통의 기억을 가지고 있나를 생각했을 때 엄밀히 따지면은 공통의 기억은 아니죠. 0의 기억과 1의 기억은 서로 다르죠. 같은 사건이죠. 같은 사건이지만 0의 기억과 1의 기억은 서로 같지는 않죠. 서로 다른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 애매하다 체크해두고, 2번 두 서술자의 성격이나 가치관이 구별되어 드러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일단 지금 이 부분에서 보면은 가 같은 경우에는 그때 말해야 했을까? 아니 모르겠어.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때 그 일이 일어난 건 내 탓이 아니야. 역시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난 나의 재능을 의심한다. 나를 의심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 가의 서술자는 과거를 잊지 못하고 과거에 집착하고 있는 성격을 보여주고 있고요. 1의 서술자 같은 경우에는 난 지금 그림을 좋아해. 미술관을 다니는 게 좋아. 바람을 그릴 수 있을까? 예술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지금 보면은 가치관이 다르죠. 서로 드러나 있는 성격이나 가치관이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각각의 서술자가 독백하듯 자기 생각을 풀어내고 있다. 독백이라는 것은 혼자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와 나를 보게 되면은 누군가와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자기 혼자 생각하는 부분이 맞습니다. 중요한 사건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음으로써 독자의 호기심을 자극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맞죠. 이게 가장 잘 드러난 부분이 이 부분이죠. 그때 말해야 했을까? 모르겠어. 그때가 된다면 말할 수 있을까? 그것도 모르겠어. 그 일 때문에 내 삶이 달라졌어. 그 일이 아니었다면 나는 다른 직업을 가졌겠지. 그 일이 일어난 건 내 탓이 아니야 라고 하지만 도대체 그때가 언젠지, 그 일이 언제인지 지금 이 가 부분에서는 알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그때 그 일은 이 작품의 마지막 부분에 가서야 파악할 수 있다라는 거. 즉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아서 독자들이 도대체 그때 그 일이 무슨 언제고 무슨 일인데 라는 호기심을 처음에 갖는다라는 거죠. 중요한 특징이죠.
다음 5번 두 서술자 중 한 명은 과거를 다른 한 명은 현재의 이야기를 서술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조금 애매하긴 한데 가의 서술자가 있고 영이죠. 나의 서술자가 있는데 이 가의 서술자 같은 경우에는 그때 그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과거에 좀 더 가깝다라고 볼 수 있고요. 나의 서술자 같은 경우에는 난 그림도 좋아해. 오늘도 미술관에 갔었고 뭐 커피를 마셨고 예술을 좋아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나는 조금 더 현재에 가깝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과 5번 중에 고르라면은 지금 이 지문상으로만 파악했을 때는 1번이 더 정답에 가까워 보입니다. 1번. 근데 사실 지금 이 문제는 그다지 좋은 문제는 아니네요. 약간 애매한 부분이 많습니다. 어쨌든 정답을 고르면 1번이 되겠습니다. 넘어갑시다. 2번.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찾아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의 나는 노력을, 나의 나는 재능을 더 믿는다 라고 되어 있는데 노력을 백성규가 노력을 믿는다? 이런 내용은 사실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의 나가 재능을 믿는다 이런 내용도 전혀 드러나 있지 않죠. 따라서 1번은 틀렸고요. 가의 나는 화가였으나 더는 그림을 그리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는데 더는 그림을 그리지 않는다 라는 부분은 어디에도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가의 나는 자신의 재능을 현실적인 잣대로 판단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재능을 현실적인 잣대로 판단한다는 거죠. 여기서 이 잣대라는 말은 대부분 알고 있을 텐데 잣대는 일종의 판단 기준입니다. 판단 기준을 비유적인 표현으로 말할 때 잣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원래 잣대라는 것은 원래는 자로 쓰는 막대기를 이야기합니다. 자 알죠? 여러분들 그 몇 센티미터인지 재는 거. 그 자로 쓰는 막대기를 이야기하는 건데 무언가를 잰다라는 기준이라는 거지. 그래서 비유적으로 판단 기준 이런 의미로 많이 쓰입니다. 그럼 가의 나는 자신의 재능을 현실적인 잣대로 판단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런 부분이 있는지를 찾아보면은 이 부분이 될 것 같아요. 나는 그림에 천재적인 재능이 있어. 겉으로 보면 그래. 겉으로 봤을 때 재능이 있다라는 거죠. 왜? 지금 내가 그린 그림이 유명한 화랑의 벽을 장식하고 값비싸게 팔리고 있는 것만 봐도 재능이 있다. 왜? 값비싸게 팔리고 있다. 이런 척도를 속물적이라고 해도 할 수 없어. 사실이 그러니까 내가 재능이 없으면은 내 그림을 산 사람들이 엄청나게 손해를 보게 되겠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자신의 재능을 값비싸다라는 돈의 가치로 본다라는 거죠. 그럼 돈의 가치는 현실적인 판단 기준이 되느냐? 그렇죠. 그렇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면은 현실적인 잣대로 판단한다. 그렇죠. 그림의 값이 비싸다라는 거죠. 겉으로 봤을 땐 그렇다는 거죠. 맞는 내용이 되겠네요.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겉으로 봤을 때는 그렇지만 나는 항상 이것을 어떻게 하고 있다? 의심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이 문제에서는 여기까지만 제시되어 있다. 그럼 4번, 5번을 검증하면 되겠죠. 4번, 5번이 틀렸으면 3번이 정답이 됩니다. 나의 나는 값비싸게 팔리는 그림이 좋은 그림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나의 나 같은 경우에는 비싸다라는 것에 대한 그 언급이 없습니다. 나의 나는 진짜 예술가라면 모든 것을 표현할 수 있다. 그리고 좋은 그림을 보고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다. 그래서
화가는 가는 시간을 잡아놓고 다른 사람의 시간은 흘러가도록 모른 척하는 사람일까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예술가라면 모든 것을 표현할 수 있고 좋은 그림을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다. 돈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거죠. 따라서 값비싸게 팔리는 그림이 좋은 그림이다 라는 접근은 잘못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 5번 나는 그림을 좋아해서 전문적으로 비평하는 일을 하고 있다 라고 써 있는데 전문적으로 비평한다라는 언급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히려 전문적이라기보다는 취미 삼아서 그림을 그린다 라고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3번 가에 드러난 나의 성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를 보면은 배려심이 많고 희생적이다. 가에서 배려심이라든지 희생적인 부분은 드러나 있지 않죠. 정답은 1번이 바로 되겠네요. 예민하고 자존심이 강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예민하다라는 것은 그 부분에서 알 수 있겠죠. 재능을 의심하지만 아니다. 이거보다는 저게 더 맞겠다. 과거에 대해서 상당히 집착을 하고 있죠. 예민하다. 그때 그 일에 대해서 집착을 하고 있다는 거지. 예민하니까 이렇게 집착을 할 수가 있지. 약간 둔감한 성격이면은 과거를 그냥 잊어버리겠죠. 그런 부분을 알 수 있고 자존심이 강하다 같은 경우에는 잠시만 끊어가겠습니다. 배터리가 갑자기 닳아가지고 잠시 끊어가겠습니다. 네, 지금 수업을 촬영하고 있는 교실이 그 교무실 옆에 상담실인데 여기가 너무 추워서 그런지 배터리가 급격하게 소모가 됐었습니다.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예민하고 자존심이 강하다라고 돼 있는데 자존심이 강하다라는 것은 어디서 알 수 있었냐? 자신의 재능을 의심하고 있었죠. 자신의 재능을 의심하고는 있지만은 다른 사람은 그것을 안다 모른다? 모르게 한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모르게 한다는 부분에서 자존심이 좀 있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 완벽함을 추구하고 끈기가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완벽함을 추구하는 것도 역시 뭡니까? 이 부분이죠. 자신의 재능을 의심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모르게 하는 거 이런 게 그 완벽함을 추구한다라고 볼 수 있고 끈기 있게 그걸 숨기고 있는 거죠. 그 다음 사리분별이 정확하고 현실적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리분별이 정확한 거는 조금 애매하긴 한데 현실적인 부분은 A 부분에 드러나 있죠. 현실적인 부분은 나는 그림에 재능이 있다. 겉으로 보면 그렇다. 화랑의 벽을 장식하고 값비싸게 팔리고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이제 현실적인 부분이다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사리분별이 뭔지 잘 모르나요? 사리분별이 뭐냐면은 적어주겠습니다. 사리분별이라는 것은 일의 이치를 구별하여 가르는 일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언가를 똑바로 안다, 똑바로 파악한다 라는 거죠. 일의 이치, 무언가에 대해서 구별해서 가른다, 똑바로 파악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무언가를 똑바로 파악할 수 있고 정확하고 현실적이다. 그래서 현실적인 부분은 파악할 수 있고 사리분별이 정확하다라는 것은 애매하긴 하지만 1번이 워낙에 틀렸죠. 배려심이나 희생적인 건 틀렸기 때문에
요건 맞는 것으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이중적이고 자기관리가 철저하다라는 것도 역시 어느 부분입니까? 요거죠. 자신의 재능을 의심하고 있지만 다른 사람들을 모르게 하는 것은 이중적인 거죠. 자신과 남의 사이에 이중적인 부분이 있고 자기 관리가 철저하기 때문에 그거를 자기 부인도 모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4번 나에 드러난 나의 가치관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는 여자의 이야기죠. 그림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보면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표현할 수 있다. 보이지 않는 것, 바람도 붙들어서 화폭 안에 고정한다. 바람, 눈에 보이지 않죠? 그것을 그림 안에 포함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시간도, 눈에 보이지 않는 시간도 그림에 포함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맞는 내용이다 라고 볼 수 있고, 여유를 갖고 주변을 관찰하는 일은 즐겁다. 이것도 맞죠? 미술관이나 그 예술관 구경하다가 다리가 아프면은 찻집에 가서 사람들의 옷차림이나 뭐 얼굴빛, 하늘의 색깔을 비교해 본다라고 돼 있었죠. 그 다음 사람의 마음을 빼앗는 그림은 좋은 그림이 아니다라고 돼 있는데 사람의 마음을 빼앗을 수 있는 그림이 좋은 그림이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아니다가 틀렸죠. 어느 부분에 있었습니까? 역시 다른 사람의 시간은 마냥 흘러가도록 모른 척하는 사람 아닐까. 사람의 마음을 빼앗는다라는 것은 이런 부분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 예술과 관련된 문화생활을 하는 것은 삶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그렇죠. 맨날 미술관 다니고 그러는 부분이죠. 유명한 전시회를 통해서만 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본문을 보면은 유명한 전시회가 열리는 곳은 어쩌다 한 번 가지만 일주일에 한두 번은 화랑과 작은 미술관이 즐비한 거리를 돌아다닌다. 즉 유명한 전시회뿐만 아니라 화랑과 작은 미술관에서도 충분히 예술을 향유할 수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전시회를 통해서만 향유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작은 화랑이나 거리에서도 예술을 향유할 수 있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서술형 문제가 하나 있군요. A를 바탕으로 가에다가 기억의 백선규임을 알 수 있게 하는 구절을 나에서 찾아 쓰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A 부분은 뭐 나는 그림에 천재적인 재능이 있어 라는 부분이고, 그래서 가에다가 기억의 백선규, 기억은 나에 나오는 부분이죠. 내가 아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하고도 시치미를 뚝 떼고 난 잘못한 거 없어 할 인물이지. 그 사람 백선규, 한국을 대표하는 화가가 됐어 라고 이야기했죠. 즉 한국을 대표하는 화가가 됐기 때문에 가장 유명한 화랑의 벽을 장식하고 값비싸게 팔리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어느 부분을 쓰면 되겠습니까? 한국을 대표하는 화가라고 쓰면 되겠죠.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6번부터 10번 질문입니다. 아버지가 염소팔러 갔다가 천수기 선생님 만나는 장면이죠. 크레파스 사러 가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 나 1의 이야기는 우리 아버지는 마을의 부자였고 나는 부족함이 없이 살았다. 뭐 음악도 했다가 미술도 하게 되었다. 이런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보겠습니다. 문제 1번. 가에 나는 어렸을 때부터 부족함이 없이 원하는 것을 모두 누리며 자랐다. 이건 가가 아니라 나죠. 백성규가 아니라 여자아이고요. 가에서 아버지는 친구에게 과시하려고 일부러 화방에 가서 그림은 재료를 샀다.
아니죠. 과시라는 것은 무언가를 자랑하는 건데 과시가 아니라 우리 집이 가난하지만 그래도 미술을 하려면 재료는 좋은 걸 썼으면 좋겠다. 우리 분수에 과분하다라고 이야기하죠. 분수에 넘치지만은 그런 걸 사주고 싶다라고 이야기하죠. 그게 과시하는 건 아니죠. 과시하는 건 막 더 크게 부풀려서 자랑하는 거겠죠. 3번 나는 음악과 미술에 뛰어난 재능이 있었다라고 돼 있는데 미술에는 재능이 있었다라고 나오지만 음악에 대한 재능은 나오지 않습니다. 본문에서 보면은 피아노를 배웠는데 피아노가 싫다고 하니까 바이올린을 사다 줬어. 바이올린 선생님이 무슨 일로 못 오게 된 뒤로는 그림을 배우겠다고 했어. 즉 음악에 관한 재능은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하지만 요 밑에 부분을 보면 선생님은 내가 그림에 재능이 뛰어나다고 이 부분에서 미술에 대한 재능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나의 아버지는 자식을 위해서라면 돈을 아낌없이 쓴다. 그렇죠. 피아노도 배우고 바이올린도 배우고 미술도 배우고 돈을 많이 쓰고 있죠. 맞는 내용. 나의 아버지는 자식 중 한 명이라도 그림을 그리기를 바랐다라고 돼 있는데 그렇지 않죠. 그림 그리기를 바란 적은 없습니다. 딸한테 그냥 뭐라고 했습니까? 시집만 잘 가면 되지. 그림 그려서 돈 벌 것도 아니고 결혼해서 식구들 먹여 살릴 것도 아니다. 즉 그림에 대한 그 자식들이 그림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아버지에게 드러나 있지 않다라는 거죠. 넘어가겠습니다. 가와 나에서 각 서술자가 그림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 문장으로 쓰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의 서술자는 지금 이 소설의 앞부분에서 그림에 관심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이 부분을 보면 되겠습니다. 내가 그때 열심히 하고 싶은 건 딱 한 가지, 열심히 공을 차는 거였어. 축구를 좋아한다라는 거였죠. 즉, 이 당시에는 이 가의 그 서술자는 그림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하지만 나에서의 나는 그림을 배웠죠. 그림을 배웠고 재능이 뛰어나다고 계속 공부시키면은 훌륭한 화가가 될 수 있다라는 말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열심히 할 거 없다라고 해서 열심히 할 생각이 없어졌어 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이걸 정리해 보면은 가의 나는 그림에 관심이 없고 나는 그림에 관심이 있지만 열심히 할 생각은 없죠. 이 정도 내용으로 썼으면은 100% 정답입니다. 그 다음 가와 나에 드러난 각 서술자의 아버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아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의 아버지는 그림에 대한 애정이 깊다. 그렇죠. 원래 그림을 그리고자 했지만 할아버지가 말려서 그림에 대한 길을 포기를 했죠. 맞는 내용이고 가의 아버지는 아들이 그림을 그리는 것을 뒷받침해주고 싶어한다. 그렇죠. 그래서 가난하지만 비싼 미술 도구를 사러 화방에 들어가는 거였죠. 나의 아버지는 딸이 하고 싶어해서 그림을 배우게 해주었다. 그렇죠. 음악 배우다가 그림도 배우게 해줬고 나의 아버지는 딸이 그림보다는 피아노를 계속하기를 바란다. 그런 내용은 드러나 있지 않죠. 나의 아버지는 딸이 취미로 그림을 그리는 것을 반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죠. 시집만 잘 가면 됐지 취미로 그리면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죠. 그 다음 9번 가를 통해 알 수 있는 나의 처지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가 농부이므로 그림을 계속 그릴 수 없는 상황이다. 아버지가 농부인 건 맞지만 그림을 그리도록 도구를 사주죠. 그건 지원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계속 그릴 수 없는 상황은 아니죠. 아버지의 부탁으로 담임 선생님에게 미술을 배우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담임 선생님이 미술 선생님이 아니죠. 담임 선생님에게 미술을 배운 게 아닙니다. 천수기 선생님은 문학 선생님이죠. 문예반. 담임 선생님이 아버지의 친구라는 사실로 인해 다시는 축구를 할 수 없게 되었다. 다시는 축구를 할 수 없게 되었다.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너 축구하면 다리 몽둥이 분질러 버린다. 이런 내용 없죠. 담임 선생님과 아버지가 어렸을 적 친한 친구였음을 알게 되어 학교 생활을 더 잘해야 했다. 그렇죠. 그 부분은 여기 있었습니다. 이 부분 중략된 부분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나는 두 사람 모두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이 아빠랑 천수기 선생님이죠. 예하고 대답했지만 뭘 어떻게 열심히 해야 할 줄은 몰랐다. 미술을 열심히 하라는 거였죠. 근데 내가 하고 싶은 건 축구였다. 이 부분 통해서 열심히 할 줄은 몰랐어. 더 잘해야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예전에 아버지가 그림을 뛰어나게 그렸기 때문에 자신도 그림을 잘 그려야 한다는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 이런 부담감은 지금 본문의 앞부분에서는 드러나 있지 않죠. 넘어가겠습니다. 10번. 오늘은 10번까지만 하죠. 시간이 꽤 걸리네요. 나에 드러난 서술자인 나의 사고방식으로 적절한 것은 나는 여자아이죠. 다 모든 것을 만족하기 때문에 특별히 엄청난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그게 핵심이죠. 어려운 꿈이더라도 노력하고 계속 도전해야 된다. 노력과 도전은 어울리지 않죠. 하고 싶으면 하면 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된다. 나는 언제든지 취미생활을 할 수 있다. 2번이죠. 책임지지 못할 일은 아예 시작도 말아야 한다. 책임도 없고 시작하지 말아야 될 이유도 없습니다. 일단 한번 시작한 것은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은 어울리지 않죠. 나보다는 다른 사람의 처지나 상황을 배려해야 된다. 지금 내용에서 그런 배려는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정답은 2번. 이게 산문이라 소설이라 꽤 걸리네요.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11번부터 몇 번까지인가 20번까지 이어서 해설 강의를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시간에 복습 잘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